예,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중국이 오픈했습니다.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위안화가 다 떴고, 근데 이제 PB가 안 나오고 회원 가격하고 소비자 가격만 나와서, 저는 훨씬 더, 이제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알겠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중국 오픈 했다고 이제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알 건 아시고 넘어가야 되니까 지금 중국 오픈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갖다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 기회를 가져야지. 그래야 앞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우리의 진출에 대해서 우리의 또 그 마케팅 전략, 또 여러분들이 또 어떤 자세로 중국에 임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중국 사업에 대해서 임해야 되는지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과거를 모르고는 현재 미래를 갖다가 점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또 그때 당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기초로 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전번에 제가 쿠팡 강의한 거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게 아주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쓰던 자료인데 요거 이제 지금 중국 오픈과 관련돼서 이 자료가 또 필요해서 그냥 판소할 수가 없어갖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지금 요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 200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요. 2003년도에 4조 하다가 이거는 뭐냐면 130개 네트워크 정규 직접 판매협회 회비를 내고 정규적으로 다단계법에 의해서 제대로 정식 승인을 받고 한 회사 130개 아메이 포함, 아메이, 애터미 포함 다 그런 그래도 이름 있는 그 회사들 그 집계 매출액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요거 이제 표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03년도에 4조 7천억을 해서 아주 최고 상위점을 찍다가 1조, 2조 막 그러면서 그냥 계속 2010년도까지 계속 떨어지다가 반등이 이제 조금 하는데 아주 소폭으로 반등이 시작합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그랬을 때 지금은 뭐 불과 그 2000년 초가 한 18년 전, 그러니까 약 한 20년이 채 안 되는. 근데 옛날에는 뭐 20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그거 아니었는데 요즘은 워낙에 스마트폰이 뭐니 그래서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완전히 옛말에 뭐 강산이 변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진짜 모든 세태가 다 변해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했는데 2010년을 기점으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추이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유 없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저는 그때 1099년도 9월 달에 아메이를 시작해서 2003년도 2월 달에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그때 이제 아주 무모하리만큼 큰 그랜드 프로모션을 거는 바람에 다이아몬드가 된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더 많은 실망을 하게 되고 또 회원들도 떨어져 나가고 사업자들도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만둔 저는 아주 실제 그거를 경험해 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더 버틸 수가 없어서 2004년도에 제가 눈물을 머금고 그만뒀는데 그 2004년도 매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때부터 그냥 막 1조까지 1조 6천억까지 2007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그만두는 그 시점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그게 떨어졌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 뭐 이렇게 지방이나 어디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창고형 할인마트라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2005년도 7년도 그때만 하더라도요. 지금으로부터 불과 12, 13년 전밖에 안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창고형 할인마트, 이마트 뭐 무슨 뭐 또 많지 않습니까? 홈플러스 뭐 등등 해갖고 대형마트에 그거에 또 경쟁하는 지역 창고형 할인마트. 그러니까 엄연한 의미에서 보면은 20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프라인 매장들이 그래도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화랑이었기 때문에 우리 네트워크 업체들이 주로 그 가격이나 여러 그거가 거기랑 이제 많이 비교를 삼아야 되는데 왜냐면 그걸 사시는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장바구니하고 우리 생필품들은 많이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네트워크 제품은 좋은 건 알아도 너무 비싸 내지는 뭐 비싸다고 그래서 외면을 한 게 시장에서 바로 나타나서 이렇게 그냥 1조 때까지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저 그냥 계속 했으면은 아마 죽지 못해서 그냥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뭐 예견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저도 뭐 일반인 뿐이지 제가 무슨 뭐 분석가도 아니고, 또 분석했다고 그래도 뭐 몇 년 뒤를 갖다가 그렇게 잘 알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만뒀는데 결론적으로 지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그만두기 참 잘했죠. 사실상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2009년도에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미국에서 1년 살다가 왔는데, 그때 미국에서 그 스마트폰이 그 지하철을 타든 뭐 어디를 가든 그때 뭐 무슨 희한한 폰들을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왜 우리나라는 저걸 못 만들지? 그 2009년도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2010년도서부터 스마트 노트 2 뭐 이런 게 이제 나오면서부터 애니콜 뭐 이러면서 초창기 그 소액에서 이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2010년도서부터 아주 가속도가 붙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스마트폰 경쟁으로 가면서부터 이제는 완전 모바일 체제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네트워크도 그거에 발맞춰 가지고 인터넷 또 온라인에서 옛날처럼 이구지구 가는 게 아니고 전부 거의 다 한 1%나 이구지구 가는 거는 한 1%나 될까요? 전부 다 이제 그 택배를 통해서 온라인 주문시키고 이렇게 가는 걸로 체계제가 바뀌어서 당연히 올라갔는데 5조에서 그냥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분석해 보니까 2015년도서부터는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은 이제는 온라인 요 때만 해도 홈쇼핑이나 오픈마켓이라고 옥션이니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11번가 뭐 이런데 엔쇼핑 이런 데서 주로 많이 사는 바람에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들은 이래저래 별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이렇게 왔었습니다. 온라인 가격하고 저희가 가격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똑같은 아주 A4 용지 이렇게 하나 가지고 했던 애텀이라는 회사에서 2009년도에 애텀이라는 회사가 조금씩 늘어나더니 엄청난 속도로 왔어요. 그 개연성이라는 걸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애터미는 초지일간 처음서부터 조그만 회사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다 그냥 절대 품질 절대 가격 그거 하나만 그 컨텐츠를 가지고 여태껏 그냥 초지일간 그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이렇게 그냥 꼬꾸라지고 있고 그냥 현상 유지 정도나 될까 말까 하는 그 온라인 툴을 다 쓰면서도 이렇게 갔는데, 애터미는 계속적인 발전을 해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무슨 일단 회장님 말씀만 받거나 좋은 제품 싸게 팔면은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냥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 논리인데도 그거를 실제적으로 지킨 데가 전 세계 애터미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 같지만은, 그 당시에 시대 상황하고 이렇게 비춰본다면은 왜 유독 그 다른 회사도 그러는데 우리 애터미만 이렇게 그냥 고속 성장을 했을까요? 이렇게 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나 지지부진 형태인데 우리가 1조씩이나 보태주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거는 소위 얘기해서 요즘 얘기하는 요즘에 아주 화두가 되고 있는 이미 이제는 화두가 아니고 전 세계의 그 기업들이 이제는 플랫폼 경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플랫폼 경쟁이라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콘텐츠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재미거리와 좋은 볼거리, 관심거리를 갖다가 제공해주지 않는 그런 그 콘텐츠를 갖고 있는 것은 플랫폼으로, 왜냐하면 데이터가 모이지가 않기 때문에, 소위 해서 그거를 구매하거나 그거를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데이터가 모이지가 않기 때문에 콘텐츠로서의 그것도 안 될 뿐더러, 그러니까 플랫폼 경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전반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지키는 데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애터미가 과연 그걸 해낼까 그러는데 꾸준히 해왔고, 그게 이제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고 안 하고 요즘은 그냥 믿고 쓰는 애터미로, 회사도 약간 캐치프레이스가 좀 바뀌지 않습니까? 그냥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은 있지만, 오늘 중국 오픈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얘기하기 위해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130개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네트워크 업체들이 플랫폼으로 들어가는 회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언어상으로는 그렇게 쓸지 모르지만은 실제적으로 절대 가격 절대 품질이 아니고 절대 품질인 거는
뭐 상대적으로 그냥 절대 품질이라고 하느나 가격은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게 여태까지 잘 그렇게 해서 몇십 년을 해왔는데 지금 와서 가격을 애터미 가격에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네트워크 130개 업체, 우리 한국만 보자고 일단은 130개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딱 한 군데 애터미만 아주 기하급수적인 발전을 해갖고 고속성장했던 다른 회사들은 전부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거든요. 그거는 바로 플랫폼 경쟁에서 저희는 성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왜 그러냐면 우리는 콘텐츠 자체가 누구나 그런 게 없어서 그렇지, 그런 것만 있다면 누가 그거를 외면하겠습니까? 소위 해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의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중국 오픈의 그 즈음에서 이거를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이 2004년도에 아메이가 처음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때 한 5조 정도, 전 세계 매출 5조 요 정도 하던 아메이가 중국이 오픈하자마자 5조 4천억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여태껏 했던 그 총 매출 한국, 일본 뭐 해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해서 다 합한 만큼을 갖다 그거보다 더 중국이 1년 만에 다 해냈습니다. 예, 거기에 뭐 어마어마한 문제도 많았고 자상하네 그랬는데, 그래서 10조를 넘겨서 11조를 달성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도 계속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전혀 없이 근 20년 가까이 흘러갔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A사 같은 경우는, 아메이사 같은 경우는 가격 자체가 그렇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 PB를 그때 이렇다고 그래서 그렇게 조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수당 체계고 모든 게 다 바뀌기 때문에 뭐 거의 반란 수준이 일어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메이뿐만 아니고 어디 뭐 이름만 되면 알아줄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다, 특히 미국계 회사들이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체제가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랬기 때문에 우리는 하등에 거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2004년도 아메이가 중국을 오픈할 때하고 지금 2020년 7월 10일 날 애터미가 오픈한 거를 갖다 이렇게 빨간 글자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대별해 보자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되고, 화면 계속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기록하실 거 있으면 기록하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 빨간 글자 있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아메이가 중국을 오픈한 거하고 2020년 7월 달에 애터미가 오픈하는 거하고의 한 16년, 만으로 쳐도 16년 되는 그거를 갖다 한번 제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아메이가 중국에 오픈했을 때의 한국과 지금 2020년대 한국을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겠지만은 2000년 초에 배용준이 무슨 그 드라마 굉장히 유명한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한류 스타? 그게 가능한 얘기야? 그리고 안재욱인가 그 친구가 노래 부르고 해가지고 중국에서는 굉장히 떴다고 그러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그런가 보다 아주 프라우드하다 그러고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 어마어마하게들 한류 스타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한류가 전 세계에 그냥 어디 가나 싸이 이후에 또 BTS까지 해가지고 이제는 한 그룹, 두 그룹, 유명한 그룹 몇 개만 뜨는 게 아니고 전체 한국에서 나오는 그 그룹들은 다들 그런 한류 스타급에 돼갖고 전 세계가 한류 열풍이 되고 그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런 과정을 불과 15, 16년 사이에 그게 일어난 겁니다. 2004년도에 중국의 실정하고 지금 2020년대 16년 그 간격은 GDP 기준으로 해서 약 30배가 올라갔다고 그래요. 인구수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한 14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GDP가 근 30배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6년밖에 안 됐지만은 그 발전상이란 건 곱하기 그야말로 그냥 30배 더 잘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유동자금이나 자금이 훨씬 더 많아지고 저축성보다도 소비성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죠. 소비에 눈을 떴다는 거죠. 그래서 큰 손들은 왜 중국 분들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직감하는 바고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때 2004년도에 저도 그때도 해외 출장을 이렇게 나가고 그러면은 그때만 하더라도 소니 거
뭐 A1이 뭐 이런 것들 그래도 일본 제품을 사오지 못해서 난리였던 때예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2010년 지나고 나서부터 LG, 삼성이 소니, 파나소닉을 완전히 뒤로 제치고 전 세계 가전의 1, 2등을 그럼 전 세계 최우수 제품은 최우수 백색 가전은 삼성 아니면 LG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국 제품 2004년도 아메이가 미국 회사니까 미국에 들어갔을 때 중국에서 그때 한국도 그랬고요.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재팬 굉장히 가격을 똑같은 그거라 하더라도 프리미엄을 좀 더 줘야지 사올 수 있는 그런 제품군이었는데 지금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가격 프리미엄 제품이 됐어요. 그때 2004년도는 한국제 그러면 분량도 많고 뭐 브랜드도 떨어지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사람들 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제품이라고 그래도 가격 디스카운트 효과. 그러니까 미국 제품이고 일본 제품이면은 10%를 더 웃돈을 주고 20%를 더 주고 사와도 물건이 없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10% 20% 깎아줘야 되는 거에서 지금 완전히 역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판국에 지금 그 시점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1위 기업인 애터미가 세계로 진출합니다. 그것도 플랫폼을 갖다가 완전 플랫폼 경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일단 애터미 뺀 나머지 회사는 플랫폼이 하나도 없어요. 플랫폼을 만들 수가 없는, 구조적으로 될 수가 없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창고형 할인마트나 이런 오프라인 매장이 촌스럽게 그 2000년도 초, 2009년도까지라도 그런 뭐 하이마트니 무슨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 홈플러스 뭐 이런 그런 거 창고형 할인마트 이런 게 홈쇼핑 이런 쪽에서 하다가 오픈마켓 이런 쪽에서 하다가 이제 2010년이 지나면서 스마트폰이 경쟁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플랫폼 경쟁으로 가거든요. 그때 알리바바 얼마 전에 알리바바에서 제가 물건을 샀는데 너무나도 싼 가격에 너무나도 좋은 제품이 정확한 딜리버리로 와요. 해외 직구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알았더니 어떤 거는 일주일만 해도 오고 어떤 거는 보름만 해도 오더라고요. 물론 뭐 제가 이런 걸 잘 구입을 못해서 세곡 센터장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저도 그쪽에 눈을 떴어요. 세상은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좋고 그리고 싸고 그리고 딜리버리 정확하고 그러니까 이게 배송이 정확하고 제가 페이한 금액 해외 결제하는 거니까는 이거 또 혹시 안 오면은 나 돈만 떼는 거 아니야? 그것도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또 찾겠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옵니다. 3,000원짜리 하나 샀는데도 정확하게 오더라고요. 3,000원짜리라고 있어요. 스티커 하나 샀는데 혹시 오나 보자 그러고 했더니 오더라고.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그렇게 떴지 않습니까? 이쪽 동양 쪽에 이쪽 우리 동양권에 소위 해서 아마존이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떴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는 전체적으로 이제는 플랫폼 경쟁인데 거기에 한류라든가 메이드 인 코리아가 가격을 올려주고 오히려 이미지를 뜨게 하는 그런 시대로 바뀐 차제에 지금 중국으로 오픈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같은 평면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 16년 전에 아메이가 들어가서 그동안은 5조 하고 있던 게 중국이 그냥 들어가자마자 5조 4천억을 하는 바람에 11조에 가까운 그걸 해서 지금도 11조입니다. 그냥 똑같은 10조, 11조 왔다 갔다 하는 그 현상으로 노는데 지금 2020년도에 7월 달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서 처음은 미약해. 처음에 우리 회사 봉천동에 요만한 A4 용지 써놓고 미약하게 시작했으나 지금의 애터미가 됐듯이 지금 중국 들어가는 거는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여러 가지 난항 끝에 이렇게 들어가지만 아주 시작은 굉장히 소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나름대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했을 때 중국이 지금 소소하게 왜냐면 중국도 하도 그런 업체한테서 많이 해보고 중국은 또 우리나라랑 체제가 틀리기 때문에 이제는 또 중국이 옛날처럼 못 사는 나라가 아니고 이제는 세계에서 완투 미국과 맞짱 뜰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서 지금 등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자체가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봐야그러나 인민들이 원하는 많은 인민들이 원하는 거기도 많이 자본주의화가 돼서 인민들이 많이 원하고 값싸고 좋은 제품 또 메이드 인 코리아 이 제품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애터미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 메모드급이 아니고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을 달고 하는 소위 해서 조그만 네트워크 업체가 들어갔는데도 중국에서 난리가 난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조그만 업체하고는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질과 양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데 시작은 아주 소소하게, 그것도 지금 이 코로나 전국의 한복판에 조용하게 오픈한 겁니다. 그 정도로 보면. 거기에 이제 많은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도 나눠보고, 저 스스로도 저는 아메이 때 그거를 직접 제가 경험해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중국 오픈한 거 너무나도 축하하고요. 저도 10년을 기다려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진짜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한번 저 리뷰를 오픈한 그 내역 사이트에 뜬 걸 가지고 저 나름대로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옛날에 그 아메이사에서 오픈할 때 그때 현역으로 다이아몬드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남들보다는 좀 또 다른 감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수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더니 요번에 회원 가격하고 소비자 가격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보다도 회원이 되면 그냥 단순 회원입니다. 단순 소비 회원. 회원이 됐다 그러면은 약 한 15%에서 20% 싸게 한다는 거. 그건 여러분들 중국 오픈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게 갖는 의미, 그거는 뭐냐면은 그리고 경소상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에 여기서 그쪽 중국 사업에 진출을 학수고대 하시는 분들, 많은 사업자들이 너무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미약하게 지금 경소상의 규정을 갖다 굉장히 엄격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그 사업자로 이걸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단순 소비가 아닌 사업자로 달려드는 분들한테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규정을 갖고 이렇게 아주 미미하게 지금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중국 정부하고 또 우리 애터미 사업의 어떤 그 관계에서 그렇게 조율이 돼서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이제 저같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는 중국도 여러 다단계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많은 파행도 일으켰고 했기 때문에 요만큼은 철저히. 근데 또 들어오는 그 애텀이라는 회사가 뭐 다 거기도 다 자료가 있고 한다니까 이게 공룡급이 들어오는 거죠. 쉽게 해서 애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공룡급이고 아주 제품도 저렴하면서 좋은 거고 메이드 인 코리아고, 그러니까 이번에 아주 규정을 갖다 더 엄격한 거예요. 조그만 업체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그냥 대충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워낙에 메모드급한 애터미가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심의를 거쳐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소비자 네트워크로 시작한다는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PB가 없어요. PB라는 거는 저희들한테 점수치로 계산을 해서 뭔가를 수당을 지급하고, 그건 사업자 용으로 나오는 게 PB인데, PB 자체가 없다는 거는 소비자 네트워크로 조용하게 시작하겠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피라미드 식으로 하는 거를 배제하겠다. 법제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내용적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게 바로 나와 있는 위안화가 2개가 나와 있는데 그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PB가 S에 없다는 부분은,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이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제품 좋고 또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다가 우리 믿고 쓰는 애터미, 우리 제품 소소한 칫살이나 뭐 선크림이나 뭐 이런 것들 조금 소소한 제품만 이렇게 써봐도 뭐 어마어마하게 좋고, 이 가격대라면 중국의 지금의 경제력으로 봤을 때는 그게 비싼 거 아니거든요. 굉장히 싸고 좋은 제품인데 그건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다가 제품 믿고 쓰는.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소소하게 시작하지만은 실적으로 이게 굉장히 폭발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자 위주로 하는 사업자 네트워크로 처음에 전개를 경수상을 막 이렇게 풀어주고 하는, 그렇게 시작하나 아주 타이트하게 쪼고 하더라도 제품이 어쨌거나 중국 시장에 중국 소비자들한테 알려기 시작하면은, 지금의 애터미가 한국에서 11년 동안 이렇게 온 거라 중국에서도 소소하게 시작하지만은 몇 년 뒤가 되면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바에는 사업자 네트워크 구조로 경순항을 갖다가 좀 완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갔다 그러면은 그러면 상당히 파행이, 또 직급 도전파들이 아주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 굉장히 그거는 오히려 저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중국 정부와 또 우리 이쪽 애터미 본사하고의 오랜 조율 끝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서로 조율했고 조율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 그냥 가벼이 넘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전 고무적으로
저는 아주 굉장히 발전적이고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제품도 72개 품목을 갖다가 제 나름대로, 전 또 이 책을 만드는 사람이고 카탈로그를 갖다가 지금 한 지가 10몇 년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애터미 전서부터도 이 그쪽 분석하는 건 좀 아무래도 남들보다 다른 눈을 갖고 있는데, 제품군을 보니까는 중국에서 상당히 먹힐 수 있는 거, 그리고 애텀이라는 제품이 전 품목이 그냥 처음부터 다 풀려 들어가는 것보다 많은 규제가 있어서 뭐는 건강, 뭐 무슨 공중위생법에 걸리고 무슨 광고법에 걸려 뭐 등등. 여러분들 저기 중국에서는 하나의 예를 본다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용어를 못 씁니다. 그러니까 절대라는 거가 과장에 걸리고 그거는 약간의 그 큰 문제거리가 되면서 절대라는 표현은 못 씁니다. 그래서 지금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그런 표가 없고요.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 얘기로 하면 대중 명품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만 해서 들어가거든요. 근데도 그러니까 제품군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앱솔루트하고 그 2대 기술, 그다음에 이제 6종, 옛날에 6종 그 비비크림까지 넣은 거를 가지고 그대로 해서 우리 초창기에 했던 그대로 들어갑니다. 앱솔루트가 이제 후반에 나왔던 거니까 그것까지 보강이 돼서 들어가는 그거 있잖아. 그렇게 해서 나가고, 해머인가 또 중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고려 인상을 쳐주는 거기 때문에 홍삼단, 그다음에 경쟁력, 가격적으로도 경쟁력 있고 아주 소량 생산해서 이렇게 추출한, 그래서 오메가3 요 정도가 지금 구비돼서 들어가고, 그 중국 사람들이 그 커피 믹스가 우리 이게 믹스 커피 있지 않습니까? 믹스 커피가 대한민국 아주 아이디어 상품 중에 빅히트 상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그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군들. 그 다음에 이제 그쪽이 아무래도 좀 나라가 넓고 하다 보니까 그 홍콩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심천이 쪽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고온 다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많이 먹힌다는 그 아쿠아 3종 세트 같은 거. 그래서 비록 핵심 코어 제품이고 선크림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갖고 그 구성군으로 본다면 제품 수가 많지는 않아도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440종류에 비해서는 제품 수가 한 뭐 8분의 1밖에는 안 되지만, 그 실제 중요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중국에서 가장 진짜 좋은 제품이구나, 진짜 이거 믿고 쓰는 애터미가 되겠다는 것을 인지시키기에는 너무나도 마케팅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법제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면서도 그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는 가장 엄선한 제품이, 우리 애터미 하는 사람, 진짜 소비자 네트워크로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제품이 많이 축소됐다 그러지만은 일하는데 전혀 지장 없는 그 상품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직급도전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지금 중국 오픈에 지금 이렇게 즈음해서 제가 이 코로나 전국에 대한 거, 하필이면 뭐 물론 그때는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코로나 전국에 조용조용하게 해서 오픈이 됐어요. 지금 코로나 전국이 되면서부터, 이게 장기화되면서부터요, 오히려 오픈이 하필이면 이런 판국에 이렇게 됐느냐, 그거는 직급도전파로 봐서는 굉장히 아주 좋은 기회를 갖다가 놓친 거고요. 저희 이 소비자나 정상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우리 이쪽 시스템 쪽이나 정상적으로 하는 직급도전파 아닌 사람들은 다 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큰 좋은 기회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 전국 때문에 중국 분들하고 내가 교류가 많은데 60만 원이면 비행기 타고, 좋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그 비용이 지금 300만 원 올랐다가 지금 600만 원까지 올라갔답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직급 도전을 한다고 그래서 막 뭐 말로는 자기네들이 리더라고 그러고 막 그냥 중국을 들락달락거리는 게 일단 위생상으로도 지금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금전상으로도 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경소상부들은 그 소비자 네트워크 쪽으로 지금 규정도 그렇게 처음부터 오픈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뭐 추세 우기를 한다거나 판짜기를 하거나 이게 사실은 원천적으로 힘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정상적인 전국으로 간다고 봅니다. 어차피 실력 있는 사람은 언젠가 나타나는 거고, 제품이 좋고, 우리 애터미 우리 회장님께서 처음에 우리가 흔히 쓰던 문구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회장님이 주로 강조했던 거, 그냥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걸로 지금 가는 거죠. 그런데 1년 지난 다음에 그것이 사람들의 이렇게 알려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파상적으로
파상적으로 소비자 네트워크가 전개되고 거기서 또 사업자도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아주 요번에 그 서약서 제도가 90% 지금 받아내고 뭐 크라운 회의에서도 이제는 절대로 우리 차원에서도 그거를 하면 안 되겠다 그러고 막 이런 좋은 분위기 그래갖고 이제 앞으로는 회사도 엄격한 잣대로 그거를 해내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 지급도저는 이제 요번에 이제 많이 꺾일 것 같아요. 그쪽은. 그래서 그런데 지금 중국이 제일 걱정이었는데 중국이 뭐 제가 걱정할 그건 아니지만 저 같은 그냥 뭐 일개 사업자가 근데 뭐 아무래도 한국 뭐 애터미를 하는 사업자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한국인으로서 한 사람의 한국인으로서 너무 그런 피라미드 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냥 나라 망신시키고 애터미 망신시키고 그거는 참 한국인으로서 너무 쪽팔리고 너무 그래서 그랬는데 아주 너무나도 잘 흘러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거를 쓰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른 여타 네트워크하고는 틀리게 유수한 네트워크하고는 틀리게 우리는 플랫폼 경쟁이에요. 플랫폼에 완전 경쟁에 들어갔거든요. 저희 그는 그 콘텐츠 자체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고 그런 표현을 쓰든 못 쓰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제품력과 그 가격이나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실력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플랫폼에 이미 들어갔고 플랫폼으로 형성이 돼서 앞으로도 그렇게 진보해 나갈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그 콘텐츠라는 게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거든요. 근데 지금 160만 원 이상 넘는 제품은 이 다단계법상 이 네트워크 아이템으로는 선정을 못하는 그 법제 때문에 여기서 그 아자몰이라는 걸 열어서 지금 그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자몰이 우리 이거랑 두 개를 같이 연결하는 완전 플랫폼으로 가는 그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절대 품질, 절대 가격하고 큐레이터라는 거하고 큐레이터 기능이라는 거하고의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언뜻 들으면 절대 품질, 절대 가격하고 큐레이팅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같은 의미입니다. 표현만 달리했던 분이지.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제품만 만들어서 공급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은 절로 모인다. 그냥 스스로 모이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인 거를 갖다가 믿고 쓰는 애터미 회사에서 큐레이팅을 할 때니 그거 따져보지 말고 이제는 쓰셔도 그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같은 의미입니다. 표현 양식이 좀 틀린 것 뿐이지. 그래서 앞으로 중국은 요번에 옛날 2004년도에 아메이가 들어가서 그 파란을 일으키고 매출액이 2배로 그냥 그 5조 정도 했던 게 그냥 5조 4천억까지 돼서 10조대가 넘어가는 그런 거로 비약을 했는데 지금 올해는 뭐 지금 반이 지나간 거고 해서 지금 처음에는 꽤 미약하게 소비자 네트워크가 찬찬히 시작하지만 아마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은 지금 한류의 지금 메이드 인 코리아의 전 세계적인 그 위세 뭐 등등 여러 가지 그걸로 봤을 때 그때 그리고 또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 과거 17년 전에 중국하고 지금이 GDP 상에도 한 30배 이상 더 뜬 거기 때문에 더 커진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내년부터 소비자 네트워크가 좀 형성되면서부터 제품이 알려지면서부터 내년부터는 그때 아메이사가 2004년도에 들어가서 자기네가 원래 하던 중국을 뺀 나머지 회사 한국 포함해서 했던 게 5조 좀 넘었었는데 중국 하나가 해서 그걸 엎질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똔똔이라고 5조 4천억, 5조 4천억 이렇게 같이 본다고 되지만은 지금의 이런 분석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한국 매출이 한국하고 지금 다른 나라들 다 지금 미국이고 뭐고 다 합친 그 매출액에 지금 중국의 30배 뛴 중국의 그 GDP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이 사업을 임하는 사람들의 지금 코로나 전국에 여러모로 이제 위축당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저희 네트워크들도 그러는데 앞으로 큰 비전으로 여러분 앞날을 밝혀주는 하나의 큰 희망이 될 것으로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걸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